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등락세를 거듭하다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동행이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재정 정책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김포와 파주에 잇따라 터지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25일 오후 7시 30분까지 발령한 상태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상호 전문가, 황성호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에는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라서요, 반도체 주가도 잠시 조정을 받는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럴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이겠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될 텐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면서요, 업황 회복 지표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코스피 지수 오늘 2100선 회복하면서 좋은 움직임 보였지만 앞으로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상승 탄력이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죠. 자, 이 가운데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증권가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종목은요. 전달보다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된 그런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반면에는 디스플레이, 운송, 에너지, 소매,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싸 소식에서도 짚어드린 바 있듯이요. 바이오벤처 1세대입니다. 헬릭스미스 임상 3상 결과 도출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임상 과정 중 약물 혼용이라는 일이 발생해서인데요. 자, 인보사 사태, 신라진 3상 실패 등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 6개월 뒤에는요, 두 번째 임상 3상을 좀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가져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비핵화에 대한 우호적인 담화를 나눈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대북 사업 계획 수립과 펀더멘털 영향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적정 주가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네요. 현재 이 실적보다는 테마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잘 지혜롭게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27%나 상승을 했고요.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눈여겨볼 업종으로 조선과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을 전문가들이 뽑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인보사와 헬릭스미스까지 바이오 신뢰가 현재 좀 무너진 상태고요. 한미 회담이 핑크빛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대북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호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한미 회담 핑크빛 기류. 근데 이제 하지만 대북주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들이 이 북한에서 그 9월 하순에 실무회담을 하자라는 뉴스 때문에 상당히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부산산업이라든가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남북 경협주가 지금 뭐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중에 하나가 비핵화가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말까지 어떤 접근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주로서 살아있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들 또 그리고 가장 빨리 남북 경협에서 합의를 하고 가동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뭐 이쪽 섹터 분야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들은 이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남북 경협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섹터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오늘 그 헬릭스미스가 이제 임상 실패라는 뉴스를 달고 하한가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좀 임상 오염이라는 그 얘기들을 쓰는 이제 언론사도 있고 언론이 좀 되게 자극적이라서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짜 약품을 투여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약은 정상적으로 제조됐고 투여된 건 맞는데 이제 아무 약도 투여하지 않은 플라시보라는 그런 대신 증류수를 넣는다든지 이래서 위약군이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로 구성된 집단에 진짜 약을 넣은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위약군과 진약군이 섞여서 합리적인 데이터가 도출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정확히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과정의 문제이지 임상 실패라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까지 달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유의미한 그 안전성에서는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임상 시험이 각 병원마다 사이트에서 이제 대행기관에서 관리하는 환자군들의 목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의 체액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은 완전 위약군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섞인 게 한 60명 정도 표본 집단이라고 하면은 그걸 걸러내서 추려진다면은 아직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일에 오늘 점 하한가를 갔지만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임상 실패로 그런 귀결나는 그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직 바이오의 신뢰도 무너졌다고 좀 단정짓기는 좀 이른 이슈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보사의 헬릭스미스까지 제약바이오주 보유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끝났다, 바이오주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무래도 헬릭스미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 3상 실패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 전체적인 우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요. 어제 공시가 영향을 크게 미쳤죠. 바로 이 하한가까지 쭉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하한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면서요. 51,400원 빠졌습니다. 12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진바이오텍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4번째 확정 소식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이 가운데 진바이오텍은 동물 의약품 업체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쭉 치솟았습니다. 자, 1,790원 오르면서요. 7,7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인데요. SK네트워크스가요, 계열사입니다. AJ 렌터카 이렇게 함께하면서 렌터카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세를 보인 건데요. 자, 양도가액이요 1,625억 원으로 최근 자산액의 3.29%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 운영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 보시죠. 5%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5,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요,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쭉쭉 잘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한 모습도 장 초반 부분에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자사주를요, 약 130만 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종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3.18% 오른 8,000원 오르면서 종가 마쳤네요. 25만 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 부분에는 26만 3,500원까지 고점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현대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 현대 관련주 관련해서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빠져가지고요.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앱티브가 현대자동차 그룹 합작법인 함께하겠다,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앱티브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현기차에게 에이다스를 공급해왔던 만도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장 개장하면서 역시 뚝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7% 넘게 빠졌습니다. 34,900원에 내려앉은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어제 머니W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렸던 헬릭스미스 역시 우려대로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바이오텍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렌터카 사업 통합 운영 소식으로 SK네트워크스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 관련주로는 현대모비스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으로 상승을 했지만 만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먼저 한상호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헬릭스미스로 좀 선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한 4, 5년 전서부터 제약, 바이오, 이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증권사에 호병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뭐 한 10배, 20배까지 올랐던 상황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한미약품의 수출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중단이 나오면서 또 한미약품의 사태도 거치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 코롱 티슈진의 바로 허가 취소 이런 것들 겪으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에 굉장히 어떤 뭐랄까 신뢰성에 좀 심각성을 타격을 입혔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평가가 나온 건 아니고 위약과 이제 실제약과 혼용의 가능성 때문에 있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중요한 물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임상시험, 더구나 삼상시험을 하는데 이 관리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 바이오주들, 앞으로 향후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훼손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많이 좀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좀 관망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오늘 헬릭 스미스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님의 의견과는 또 반대로 헬릭스메스의 그 신약의 그 임상 결론 도출 실패로 인해서 당분간 제약 바이오주 좀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황성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눈여겨보신 특징주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만도의 주가락에 대해서 좀 몇 마디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에이다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만도인데 향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오늘 그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 바람에 이제 그 만도가 자율주행 그룹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그 모멘텀에 앞으로 부재하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에이다스는 그 원래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그 핵심적인 장비이기도 한데 이 지금 현대가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 것은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만도 같은 장비, 에이다스 장비 회사들한테는 그다지 나쁜 소식은 아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만도 말고 코스닥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관련해서 사업을 해왔던 에스모라든지 최근에 HNT라는 회사 코스닥 기업 업체가 자율주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자금 지출했다는 이런 중소업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중소업체는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율주행 사업이라는 것 자체 단독으로 영위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상당히 이제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생각이고요. 만도에 대한 펀더멘탈은 괜찮으나 역으로 이제 코스닥의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은 좀 주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만도의 주가 하락에 비춰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님은 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소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도는 펀더멘탈이 괜찮다. 하지만 그 외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그런 시간이죠. 머니W의 하이라이트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두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되죠. 자,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무료 방송 함께하면 여러분 특혜가 있는데요. 바로 함께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됐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3799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떠한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USD를 가지고 와주셨던 한상호 전문가님, USD가 4.31%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황성호 전문가 메디포스트 들고 나와주셨죠. 2.73%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축배를 들어라. 한상호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종목을 구경해 보러 가보시죠.
네, 화요일에 만날 수 있는 두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두 전문가의 이름이 워낙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헷갈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헷갈릴 거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또 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맥 선생 황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요. 반가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글자입니다. 자, 우리 여름에요. 일본 불매운동 한창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목도 한 여러 번 상한가를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좀 따뜻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옷도 두툼하게 입고 싶고요. 그래서 의류 관련주가 겨울에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는 가운데 자, 네, 맞습니다. 의류 관련주인데요. 여기까지 힌트를 드려도 이미 그 종목이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쐐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땡땡클로의 대항마로 국내 스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 왜 가지고 왔을까? 투자 포인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쪽집게 투자의 전문가시죠. 바로 한상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세 글자인데요. 역시 힌트를 드리면 자, 국내 최초로, 이 최초라는 말 참 기억해 볼 만합니다. 세라믹 비드 양산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비드가 이 2차 전지에 활용이 되는 음극, 양극의 활물질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었구나 더 알기 쉬워질 종목이기 때문에요. 역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호 전문가 오늘의 승자시죠. 따라서 내일 장주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요. 시크릿 종목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개장 9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시간은 황성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신성통상입니다. 자, 요즘도 일본의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신성통상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를 만드는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알만한 브랜드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원빈 오빠의 우울제 모델로 있는 그리고 핫한 박시우 배우가 있는 지오지아, 여기 이진욱 배우가 있는 에디션, 그리고 탑10까지 정말 여러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통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신성통상, 그러니까 의류만 만드는 회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의류 전문 회사고요. 이제 이게 뭐라고 지금 중저가 의류의 국산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불매 운동 때문에 이제 한번 테마를 좀 탔다가 최근에 상당히 그 이전 주가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불매 운동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 구간 사볼만하다는 게 한 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 원위치했다는 주가적인 메리트가 세 번째.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신성통상이 이게 의류가 좀 유명한 브랜드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일본의 불매 운동으로 얼만큼 실적이 좀 많이 됐는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이 신성통상의 그 결산은 6월 결산번입니다. 그 대부분의 12월 결산 업체들이 많은데 이 왜 6월이냐면은 의류 업체 가장 큰 대목이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이죠. 맞아요. 예. 근데 왜 지금 이거 지금 지금 뭐 이게 뭐 그러면 주가가 좀 비싼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아이템당 가장 가격이 비싼 계절도 바로 겨울. 그러면은 이 불매운동 시기에 아직은 주가가 실적하고 연관이 안 됐다고 보고 이게 지금 겨울에서 판매량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주가가 3천 얼마한테 고공행진하고 있었으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은 낙폭이 과다하다는데 메리트를 느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 결산을 발표했을 때는 400억 정도 발표했어요. 400억 정도 발표했으면은 영업이익이 분식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만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든 주가든. 근데 마침 떨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다행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불매 운동으로 사실 일본 브랜드를 살 거를 한국 브랜드를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코트값이 비싸니까 이런 비싼 아이템을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얼마큼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활동에 눈여겨서 보면은 플리스라는 그 아이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작년 대비해서 올해 5배 이상 물량을 증설해서 미리 찍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통상이 그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시류를 잘 탄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시장 분위기를 뒤집으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떠도는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은 네. 유니클로의 그 오프라인 매장이 매달 한 170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온라인 매출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겨울 옷은 가서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온라인으로 구매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우리나라 남의 눈치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특성상 유니클로의 겨울 매출도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 보고 네. 그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유니클로의 원래 라이벌이었나요? 신성통상이?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가격적인 매출이? 아이템은 원래 라이벌이었습니다만 유니클로의 그 고급화 정책 그리고 주로 이제 유명 배우를 기용하는 그런 어떤 광고로 인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저가 의류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줬었죠. 근데 그걸 이제 불식시키는 또 행동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왜 유니클로가 히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혹시 질문? 글쎄요. 왜 뭐죠? 편안한 느낌? 이나영 씨가 거의 발열 내복 하나 입고 나왔을 때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나영 씨. 예, 네. 그게 히트텍입니다. 히트텍. 맞아요. 저도 네. 히트텍 있는데. 네. 그 히트텍이 히트를 치고 나서 이제 지금의 에어리즘까지 네. 상당히 기능성을 강조하는 의류로 이제 선보였는데 그 이나영 씨가 올 겨울에 이제 이 신성통상으로 컴백하십니다. 여왕이 돌아오십니다. 여왕이. 되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또. 네, 예. 모델의 이동, 예. 또 전체 또 산업의 흐름에 또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부분이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원빈 씨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 신성통상의 브랜드 모델들도 정말 핫한 배우들이 하는 만큼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본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테마주의 흐름에 엮여서 상승을 했지만 또 실적도 겨울에 이어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성통상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약간 주춤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400억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도 400억을 찍었는데 의류 업계에서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는데 만일에 글쎄 표가 이게 몇 배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거의 10배도 안 되는 구간이겠죠. 근데 그 아이템의 특성상 그렇게 고부가치 아이템은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또 손쉽게 다시 사 입고 이런 의류라고 볼 때는 그래도 나름 시장에서는 어떤 우리나라 브랜드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이제 유니클로의 이미지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올 겨울이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롱패딩의 열풍을 불어일으켰던 게 또 신성통상이거든요. 네. 맞아요. 겨울에는 신성통상. 그래서 13만 원대 중저가 롱패딩의 열풍을 불어일으켰던 기업이 바로 이 신성통상입니다. 근데 신성통상이 그동안의 전략은 좀 가격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고 브랜드 이미지의 고급화보다는 가성비로 이제 자각하는 측면이 강해서 그동안 어떤 합리적이지만 나름 브랜드 이미지의 좀가 유니클로보다 상대보다 떨어지는 자리를 어떻게 그 시장에서 구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광고 모델 대교 교체로 인한 어떤 이미지 광고를 많이 내보낸다면은 분명히 이번에 한번 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낼 수 있는 신성통상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황성호 전문가님이 차트 분석도 참 잘하시잖아요. 이 바닥권 차트 흐름을 포착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 여러 여타 종목이 왜 불매주들이 왜 지금 나오지 않느냐 가시적인 실적의 성과가 없기 때문이죠. 네. 차트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표적인 불매 운동 중에 하나 일본 맥주 수혜주의 하나인 하이트진로는 네. 지금 시가총액 1.8천억인데 불매 운동 이후로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이 급등했네요. 1조짜리가 30%까지 움직였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실적이 돋받침됐다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그 처음처럼을 만들고 있던 롯데 칠성주류가 네. 처음처럼이 한국 브랜드라는 걸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죠? 롯데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하이트진로의 시장 독보적인 위치가 껌추종 뛴 것이죠. 네. 이런 제기 스토리가 가능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류에게서는 신성통상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닥권에서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은 신성통상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첫 번째 정의 들어갈게요. 아, 그렇군요. 황성호 전문가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나영 씨가 신성통상의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됐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계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신성통상 판넬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불매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성통상 조금 이 여름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쭉쭉 불매 운동에 있어서 수혜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또 보건데 전년 대비 계속해서 쭉쭉쭉 빨간불 켜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적 베이스로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겨울이 되면 이 의류 관련주들이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역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차트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닥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매수 접근 잘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황성호 전문가께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사실요 이 애국 테마주들은 여름에 좀 반짝였던 것 같아요. 요즘 반짝이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이 재료가 좀 식은 걸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신성통상 가져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지금 항상 상당히 차트 모양을 보면은 네. 야 이거 끝난 주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나왔을 때 모나미를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실적 이슈에서 모나미가 고평가 영역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2배 맞아요. 가까이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는 모나미가 상대적으로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을 좀 세게 나올 상대의 탄력도가 클 것 같아서 그걸 추천을 해드린 거고 두 종목은 물론 같이 움직였지만 그럼 시장에 대한 친절도가 변했느냐라고 하면은 모나미는 아직도 지금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모나미나 국산 문구를 따로 분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좀 어떤 애국심을 발휘하기에는 글쎄요 조금 매출 기여도가 왜냐면 보이지 않는 작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어요. 지금 시가총액 2,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300억 정도면은 올해 그 400억 영업이익이 순이익에서 거의 한 6배, PER 6배 정도의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저평가. 6배라고 하면은 성장은 안 하는데 고만고만해서 괜찮은 정도. 은행업이 5배니까요. 네. 성장이 없는 종목들을 이제 시장에서 저 PER을 적용시킬 때 옛날에 10배를 적용시켰다가 네. 요새는 거의 은행업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번에 만약 겨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시가총액 5천억 원 가도 무리가 없다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짠다면은 전 항상 현재가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천유 이후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차트 분석상 1,550원을 만일에 거래량 실으면서 또 분기한다면 일단 손절매하고 지켜보겠으나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을 가지셔야 되고 올 겨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매물이 산적해 있는 1,800원 라인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 플리스나 이런 그 매출량은 이제 좀 있으면 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중기 이상으로 바라본다면은 2,000원 한 2,000원 초반대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지금 현재 PER 대비 6배 정도, 그러니까 은행주 같이 실적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그런 흐름과 같이 저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겨울에 실적의 탄력을 받으면 바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신성통상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인지 다시 한번 원페이퍼로 정리했습니다. 판넬 봐주실까요? 자, 불매운동은 지속되고 있고 현재 실적도 잘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차트 흐름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는 1,610원인데 좀 더 중기적으로 보면 2,000원 초반선까지 우리가 목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단기적으로 2,000원 선 체크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55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겨울옷이 많이 팔리면 신성통상의 주가도 고고.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시간은요. 한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세노텍입니다. 이 세노텍은 요즘 아주 핫하다는 히토류와 관련된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세노텍은 국내 유일의 히토류 광물 분야의 생산 업체인데요. 국내 최초로 네. 세라믹 비드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드에 대한 원재료와 그리고 이 기술력 이것을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라믹 비드는 이제 전기, 전자 그리고 또 페인트, 잉크 등 모든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적용 범위 더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점이 바로 세라믹 비드라는 것이 저가의 원료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고가의 원료를 대체하는, 그래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노텍 너무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히토류 가공회사 세라믹 그 비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 가치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라믹 비드가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세라믹 비드는 물론 성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라믹 비드라는 것은 이제 세라믹 소재를 이 분쇄, 분산 이렇게 이제 나노미터까지의 어떤 분쇄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초미세 분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에너지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 이 사용되는 세라믹 이 제품을 고기능화하기 위해서는 원료 분말에 대해서 고순도화 작업과 초미세화 작업이 필수인데 바로 이 세노텍이 그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라믹 비드의 이 사용처 중에 보면은 이제 촉매, 정화 촉매 원료로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뭐 자동차 배기 정화 장치라든가 또 공장의 가스 배기 정화 장치 그리고 뭐 치과의 치과 재료 그리고 또 이 글라스의 글라스 렌즈에 사용되는 그래서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보면 2014년도에 1조 한 3천억 원대 시장 규모가요. 2020년 내년엔 2조 7천억으로 연평균 한 11.6%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의 초석, 세라믹 비드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노텍이요, 남북 경협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전문가님? 예, 뭐 엮일 수 있다가 아니고 네. 과거에도 이제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네. 이제 북한의 지화 자원이 3,600조 원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그게 우리 남한 쪽에 있었으면 우리도 훨씬 좋았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때 북한이 남북 경협 또는 개방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자원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세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는 이 북한의 비핵화 그래서 뭐 노벨상을 타서 재선에 네. 성공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지 않나.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빠르게 올해 말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비핵화 전략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은 또 남북 경협 테마주인 이 세노텍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은 세노텍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얼른 모아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은 세노텍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판넬 봐주실까요? 자, 세노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도 하죠. 역시 국내 최초 부분 잘 포인트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의 초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세라믹 비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믹 비드의 시장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멘텀 테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비핵화가 되면 광속 개발에 있어서 이 광물 개발에 있어서 관련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들으면서요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건데요. 사실 비핵화가 되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비핵화 논의가 이제 막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데 뭐 오늘 같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논의를 이루었다. 이 정도의 이슈만 가져가도 주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그런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주가 탄력을 좀 못 받았습니다. 네. 사실 갭 하락을 좀 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과도한 하락은 없었습니다.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내외에서 모든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미리 8월 달에 그 9월 하순에 실무 접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상당 부분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쉬어가서 눌리는 이런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실무 협상이 되고 한국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했을 때 비핵화의 진전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무회담과 3차 정상회담을 보고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3차 또 정상회담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전문가님, 매매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매매 전략은 뭐 차트상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소외가 좀 돼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또 이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차트상 21선을 회복해서 눌림목 구간에 좀 있다라고 보이고 오늘 종가 2,170원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에서 편입하는 거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500원을 좀 잡아놓겠습니다. 뭐 이 이상도 갈 수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2,5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 2,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노텍의 매매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고 또 매력적인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세노텍 정말 센 종목이네요. 자,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역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판넬 봐주실까요? 자, 세노텍 보시면 2차 전지용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의 초석이 되는데요. 이 세라믹 비드가 여치 첨단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그야말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비핵화가 이제부터는 잘 진전이 될 것이다. 또 진전이 되면은 이 세노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서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 밴드 구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이상으로 더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하지만 2,500원 부분은 일차적으로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2,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세노텍.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오늘도 열정적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이대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또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그중에서도 또 시크릿 종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문가님,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성 엘텍이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뭐 숨겨져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차트상 또 매집의 흔적이 딱 있고 급등 초기형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한상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크릿 종목 힌트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소외당했다가 이제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다시 알찬 정보와 도약할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